프랑스 북부 벨기에 접경 지역인 루베에서 태어난 베르나르 아르노는 프랑스 명문 공대인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한 뒤 1971년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 건설 회사에 입사한다. 이후 1976년 아버지를 설득해 회사를 매각하고 휴양시설 개발 업체를 세운 그는 1979년 아버지를 이어 회사 대표직을 맡는다. 하지만 1981년 새로 들어선 정부의 정책으로 기업 운영이 불리해지자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로 건너간다. 그곳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돈을 번 그는 1984년 프랑스 정부가 경제 정책 노선을 기업에 유리하게 바꾸자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처럼 초창기 베르나르 아르노의 삶은 명품 산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을까? 미국 뉴욕 체류 당시 택시를 탄 아르노는 기사에게 무심코 질문을 던진다. 프랑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반적으로 에펠탑, 르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등의 명소를 떠올리는 것과 달리 기사의 대답은 크리스찬 디오리오였다. 그런데 이 기사의 대답이 한 남자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 프랑스로 돌아온 베르나르 아르노는 1987년 투자 기업과 함께 파이낸셜 아가쉐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당시 누적 적자로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 부삭을 인수한다. 부삭을 인수한 이유는 단 하나, C 브랜드의 모 회사였기 때문이다. 이때 그가 남긴 말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명품 기업을 만들겠다였다. 그렇게 럭셔리 브랜드와 인연을 맺은 베르나르 아르노가 럭셔리 비즈니스의 막강 권력자로 떠오르게 된 것은 1989년 L그룹을 인수하게 되면서부터다. 베르나르 아르노의 L그룹 인수전은 프랑스 기업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치열했던 기업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샴페인 브랜드 M, 코냑 브랜드 H, 와인 브랜드 D 등을 소유했던 M그룹과 가죽 패션 브랜드 L, 향수 브랜드 G, 샴페인 브랜드 V를 소유한 L그룹의 합병으로 탄생한 L그룹. 당시 그룹의 회장은 주류 브랜드로 이루어진 M그룹의 회장 알랭 슈발리에가 맡았고 부회장은 가죽 패션이 주력이었던 L그룹의 회장 앙리 레카미에가 맡았는데 합병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두 회사 이사진 간에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합병이 두 회사 간의 결혼이라고 생각했지만 M그룹은 합병이 우리 기업을 흡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던 1988년 봄, 알랭 슈발리에 회장은 만약 제3의 대자본이 높은 주가를 제시하면 소액 주주들이 주식을 매각해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그는 확실한 보호장치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었던 영국의 주류업체 G브랜드 회장에게 지원 요청을 한다. 이후 G브랜드는 엘사의 지분을 20%까지 매입했는데 이에 격분한 앙리 레카미의 부회장은 주류가 패션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자기 편을 찾아 나선다. 이때 그의 눈에 띈 사람이 베르나르 아르노였다. 파산한 부삭을 흑자 전환시킨 명품 비즈니스계의 신예 베르나르 아르노야말로 자신의 뒤를 이을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우산이었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G사와 함께 지주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43%까지 늘렸다. 결국 이사회 임원들 중에서 최대 지분을 확보한 그는 1989년 1월 13일 시가총액 약 11조 원 규모의 프랑스 최대 럭셔리 기업 L그룹의 회장으로 임명됐다.
그의 나이 40대 때의 일이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프랑스 언론으로부터 얼굴은 만화 주인공 틴틴이지만 사실은 기업 사냥꾼 캐시미어를 쓴 늑대, 비윤리적 미국식 자본가라는 비난을 받는다. 이런 집중 포화에 대해 그는 무자비한 자본가가 아니라 긴 안목의 사업가로 비춰주고 싶다.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단지 계획하면 곧 실천하는 미국식 새로운 경영 스타일을 실행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CEO로 취임한 이후 아르노는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명품 기업 사냥에 나섰다. 1993년 일본의 패션 브랜드 K, 프랑스 패션 브랜드 C, 1999년 이탈리아의 패션 브랜드 F, 스위스의 시계 명품 회사인 브랜드 E와 브랜드 T, 2000년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E, 2011년 이탈리아 주얼리 향수 브랜드 B와 같은 유럽의 전통 있는 럭셔리 업체들이 L그룹 산하로 들어갔다. 그들이 베르나르 아르노의 파상 공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주로 간의 수공업 형태였던 명품 업체들의 경영 방식이 주먹구구식이었기 때문이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일단 인수합병에 성공하면 현대화된 글로벌 경영 방식을 적용해 명품의 대중화, 세계화에 힘썼다. 그런 그의 노력은 중국 시장에서 큰 빛을 발했다. 일찍이 중국의 잠재력을 감지한 그는 1992년 중국의 L 브랜드 매장을 처음 오픈했는데 그 수가 4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기 불황으로 럭셔리 시장이 위축되면서 L 브랜드는 2015년 말 중국 내 세계 매장문을 닫았다. 이처럼 베르나르 아르노는 시장의 반응에 민감하고 내실의 중요성을 아는 사업가다. 1990년대 인수를 통해 문어발식 확장을 했던 그는 2000년대 들어 그 전략을 수정했다. 규모는 커졌지만 영업이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결국 인수합병 전략을 일시 중단한 베르나르 아르노는 부동산을 정리하고 비핵심 자산을 처분해 수익성 우선 전략으로 선회한 바 있다. 끊임없는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시장의 수요에 따른 발빠른 대응으로 내실을 다져온 결과 L그룹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 명실상부 세계 제1의 명품 전문기업 L그룹. 이 그룹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2007년 국내 한 경제연구소는 L그룹의 성공 전략을 3가지로 요약했다. 첫 번째, 공격적인 인수합병이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왜 자사 브랜드를 만들지 않고 기업 인수합병에 사활을 걸었을까? 그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명품은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인수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과거 유럽 왕족과 귀족 등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명품을 그 품질, 그 품격 그대로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다. 두 번째 성공 전략은 적극적인 디자이너 영입과 전폭적인 지원이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창조적인 마인드가 필수라고 믿는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 존 갈리아노, 마크 제이콥스, 마이클 코스 등을 과감히 기용해 명품 브랜드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명품에 대한 꿈과 환상을 만들고 퍼뜨리는 것이다. 지금은 여력이 안 돼 못 사지만 언젠가는 명품을 사겠다는 로망을 심어주는 마케팅 등이 오늘의 L그룹을 있게 한 것이다.
명품 업계의 다윗인 H 브랜드가 골리앗 L그룹의 인수합병 시도를 막아낸 사건이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H는 베르나르 아르노가 오랫동안 탐내왔던 기업이었다. 2010년 10월 H 브랜드의 주식을 17.1% 매입한 베르나르 아르노는 이후 조금씩 지분을 늘려 H 브랜드의 최대 주주인 에르메스 가문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L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시도라고 판단한 H 브랜드는 2012년 9월 L그룹이 자사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내부자 거래 등 불법 행위를 동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그룹은 H브랜드 지분 인수는 단지 장기적 투자라고 주장하며 H브랜드의 비난과 제소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맞고서를 했다. 그러자 H브랜드 창업자 가족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 1837년 H브랜드를 창업한 티에리 에르메스의 5, 6대 손인 가족 주주들은 지분 50.2%를 확보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경영권 방어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8년간 지속된 전문 경영인 체제도 끝내고 창업주 6대 손인 악셀 듀마를 CEO로 임명해 L그룹의 경영권 위협을 방어하도록 했다. 1980년대 말 베르나르 아르노가 첫 방화쇠를 당겨 시작된 명품 업체 간 기업 인수 합병 전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싸움은 결과적으로는 간의 수공업이었던 명품이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왔다. 명품 산업화의 1등 공신 베르나르 아르노. 탁월한 명품 브랜드 사냥꾼으로 알려진 그는 최근 업종을 다변화시키고 있다. 2007년 프랑스 경제지 레 제코, 2015년 일간지 르 파리지앵을 인수해 언론 산업에 진출했으며 2013년에는 인기 휴양지 몰디브에 리조트를 오픈하기도 했다. 또한 2013년 200여 년 전통의 이탈리아 카페 코바를 인수했는데 1817년에 문을 연 이곳은 과거 이탈리아 상류층과 자코모 푸치니, 주세페 베르디 등 당대 최고 작곡가들의 사교장이었다. 기업 인수 합병에선 공격적인 맹수, 그룹 운영에 있어선 철두철미한 오너 베르나르 아르노. 반면 가정에서 그는 다정한 남편이다. 피아니스트인 부인 헬렌 메시어와 금실좋기로 유명한 그는 샴페인이나 와인을 마시면서 아내의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내에겐 더없이 따뜻한 남편인 그는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자녀들을 믿어주는 스타일이다. 전처 사이에 2명의 자녀와 헬렌 메시어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현재 후계자 자리를 놓고 장녀인 델핀 아르노와 장남인 앙뚜안 아르노가 경쟁하고 있다. L그룹 산하 L브랜드의 부사장을 맡은 델핀과 수제와 B브랜드를 책임지고 있는 앙뚜안은 가시적인 실적을 내세우며 명품 왕국의 왕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 명가 간치아 가문의 CEO 알렉산드로 간치아의 외조를 받고 있는 델핀이 승리할지 아니면 세계적인 모델 나탈리아 보디아노바의 내조를 받고 있는 앙투안이 승리할지 전 세계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밖에선 유능한 사업가, 집에선 가정적인 남자 베르나르 아르노. 명품 제국을 이룩한 그의 또 다른 꿈, 명품 가문 만들기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프랑스의 거장 폴 세잔의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 약 2,900억 원. 황금빛을 사랑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 약 1,500억 원. 영혼의 화가 에드바르드 문크의 절규 약 1,300억 원.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의 명화들. 그리고 이들 명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비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영화 속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